8. 클라라. 2013년 잠실 야구장에 몸에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등장하여 시구에 나선 한 무명 배우. 이성민이라는 본명 대신 클라라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그녀의 등장은 발견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발명에 가까웠다. 그날의 시구는 대한민국 연예계에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킨 가장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파격적인 시상식 드레스까지 그녀의 모든 행보는 계산된 듯 파격적이었고 논란을 먹고 사는 듯 보였다. 대중은 그녀를 향해 비호감이라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녀의 다음 행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 모든 논란이 단순히 철저히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였다는 의혹을 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소름 끼치는 생존 본능에 있다. 바로 소속사 회장과의 성적 수치심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었다. 이 스캔들은 그녀가 그토록 영리하게 쌓아올렸던 논란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대중의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고 그녀의 국내 활동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듯 보였다. 모두가 그녀가 이대로 쓰러져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선택을 했다. 바로 미련 없이 한국 시장을 등지고 거대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잠재력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놀라운 사업가적 소환이었다. 한국에서의 논란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중국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큰 규모의 부와 명성을 얻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대중의 호감이나 도덕적 잣대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강철 같은 멘탈과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적인 감각. 논란마저 자신의 무기로 삼아 결국 살아남는 그녀의 놀라운 생존 전략은 21세기 연예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영리한 방식의 반전 스토리라 할 수 있다. 1. 박신혜 청순의 아이콘. 2003년 온 국민이 사랑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소걸인 최지우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녀. 박신혜의 시작은 국민 여동생의 운명을 타고난 듯 보였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그녀는 맑고 선한 눈매와 단아한 분위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청순의 대명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대중은 그녀가 언제나 순수하고 여린 소녀로 남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소녀는 어느덧 숙녀가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앳된 얼굴 아래 숨겨져 있던 여성의 성숙한 곡선이 드러났고 대중의 시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시상식 레드카펫 위에서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매번 엄청난 온라인 트래픽을 유발하며 알고 보니 베이글여 숨겨진 글래머라는 수식어를 탄생시켰다. 여기서 그녀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 뜨거운 관심을 이용해 단숨에 섹시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쉽고 빠른 길. 수많은 스타들이 택했던 그 길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반전은 박신혜가 그 독이 든 성배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가장 손쉬운 무기임을 알았지만 그 무기가 결국 자신의 연기 인생을 갉아먹을 것임을 직감했다. 박신혜는 자신의 섹시한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소모시키기보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좀비 스릴러, 법정물, 의학 드라마 등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에만 집중했다. 대중이 그녀의 몸매에 환호할 때 그녀는 묵묵히 다음 작품의 시나리오를 읽고 있었다.
그 결과 대중은 그녀의 몸매에 감탄하면서도 결코 그녀를 가벼운 섹시 스타로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배우, 신뢰할 수 있는 배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결혼과 출산 후 한층 더 깊어진 눈빛으로 돌아온 그녀. 이제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상상력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희로애락을 직접 겪어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깊이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녀에서 여자로, 그리고 이제는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진짜 배우로. 박신혜의 현명한 변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1990년대 후반 청순가련형 여주인공이 브라운관의 대세를 이루던 시절, 서유정의 등장은 그야말로 사건에 가까웠다. 170cm를 넘는 장신, 동양적인 선과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공존하는 독특한 마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도시적인 세련됨.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시의 정형화된 미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는 개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였다. 특히 국민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보여준 통통 튀는 매력은 그녀를 단숨에 전국구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진 듯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은 그녀의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아우라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웬만한 남자 배우가 옆에 서면 왜소해 보일 정도였고, 그녀의 카리스마는 드라마 전체의 균형을 흔들었다. 감독과 제작자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서 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유정을 주인공으로 쓰기엔 그녀를 감당할 남자 배우가 없다. 그녀가 나오면 다른 인물들이 전부 묻혀버린다. 이것이 캐스팅 현장의 딜레마였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이 아닌 그녀일 때가 많았다. 결국 그녀는 주인공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짧게 등장해도 극의 흐름을 지배하는 존재감 넘치는 조연의 길을 걷게 된다. 주연 자리를 꿰차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녹여내며 신스텔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만약 그녀가 20년만 늦게 걸크러쉬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사랑받는 지금 시대에 데뷔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 계보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최근 결혼 후 한층 더 깊어진 분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 그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그녀의 완벽함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만난 유망주라는 안타까운 틀에 가두었지만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아니었을지언정 언제나 모든 신이 지배자였던 그녀의 독보적인 아우라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3. 남상미 2000년대 초반 서울 한양대 앞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렸다. 전설적인 미모의 아르바이트생을 보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찾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이야기. 그 주인공이 바로 롯데리아걸 남상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의 미모가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이 준비되지 않은 스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바뀌었다. 평범한 학생에서 브라운관의 신데렐라로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혜성 같았다. 따뜻하고 선한 미소와 청순한 얼굴.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압도적인 볼륨감을 지닌 몸매. 당시 베이글녀라는 신조어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비로소 처음 대중에게 각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의 스타들과는 다른 청순함과 섹시함이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였던 매력을 동시에 지닌 완벽한 하이브리드형 스타였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TV를 켜면 나오는 광고마다, 서점의 잡지 커버마다 등장하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그녀의 배우 인생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두 편이 기념비적인 드라마였다. 이준기, 정경호 등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한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녀는 묵직하고 어두운 느와르의 세계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감을 뽐내며 단순한 미녀 스타가 아닌 여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이어 국민적 사랑을 받은 식객에서는 밝고 당찬 여기자 역할로 분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중적 스타로서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혔다. 연이은 작품들의 메가 히트로 그녀는 명실상부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물론 팬들 그리고 대중 모두가 그녀가 차기작으로 어떤 대작을 선택할지 또 어떤 CF의 주인공이 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보 더 높이 올라갈 그녀의 미래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정상에서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동화의 결말을 그녀 스스로 다시 썼다는 점이다. 신데렐라의 왕관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화려한 드레스는 때로 숨막히는 갑옷과도 같았다. 모두가 배우 남상미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정작 그녀 자신은 인간 남상미의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점에서 느끼는 공허함. 사생활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 그녀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다. 2015년 그녀는 동료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업가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발표가 아니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 숲을 떠나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양평에 직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딸의 엄마가 된 남상미. 그녀는 스스로 유리구두를 벗어 던지고 가장 자기다운 행복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성공의 정점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되었다. 4. 정양시대의 섹시 심벌.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정양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 시트콤 세 친구에서 짧게 등장한 정간호사 역할 하나로 그녀는 순식간에 시대의 섹시 심벌이자 남성들의 판타지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F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녀의 건강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당대 최고의 이슈였다.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그 기세를 몰아 음반까지 발매하며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모두가 그녀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점에서 신기루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제까지 리모컨을 돌리는 채널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점의 잡지 코너는 온통 그녀의 얼굴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그녀의 존재를 대한민국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정되었던 방송 스케줄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소속사는 굳게 입을 닫았다. 대한민국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증발은 2000년대 초반 연예계 최대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대중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들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가며 기정사실처럼 부풀려졌다. 거대 스폰서와의 갈등 끝에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더라. 차마 밝힐 수 없는 심각한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더라. 소속사와의 노예 계약에 반발에 잠적했다더라 등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연예부 기자들은 그녀의 행방을 조차 동분서주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다. 진실은 겹겹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고 대중의 호기심은 점점 집요해졌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연예계의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렀다.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자 대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의 이름을 쉽게 잊어갔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자리는 그렇게 다른 누군가로 빠르게 대체되었고, 정양은 서서히 사라진 스타라는 전설 아닌 전설로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갔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밝혀진 진실은 세간의 추측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다. 그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심각한 질병과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병만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정체성이었던 몸을 가장 먼저 덮쳤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잔인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그녀의 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붓기 시작했고,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며, 아름다움만을 찬양하는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대중의 시선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잊혀진 스타로 남는 듯했던 그녀는 10여 년이 흐른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소식을 알렸다. 바로 홍콩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호주인과 결혼하여 예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카메라 렌즈 대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대본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는 삶. 한 시대의 가장 화려한 섹시 심벌에서 지구 반대편의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벼랑 끝에서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용한 제2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다. 5. 신세경. 2009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등장은 신세경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에 각인시킨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앳된 얼굴과 깊은 눈빛,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성숙한 몸매. 그녀는 청순 글래머라는 당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의 완벽한 현신이었다. 아역 배우 출신다운 안정적인 연기력까지 갖춘 그녀는 순식간에 수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그녀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은 곧잘 그녀의 연기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모든 인터뷰의 첫 질문은 작품에 대한 고민이 아닌 몸매 관리 비결에 대한 것이었고, 그녀의 이름 뒤에는 늘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인신 공격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녀의 재능은 종종 육체적인 매력 뒤에 가려졌고, 대중의 시선은 그녀를 배우가 아닌 대상으로 소비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반전은 가장 시끄러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택한 대응 방식이 완벽한 침묵과 압도적인 성실함이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시선에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진흙탕에 함께 발을 담그는 대신 묵묵히 연꽃을 피우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가십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가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 굵직한 사극에서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무게감을 더했고, 현대극에서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바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이 아닌 집에서 베이킹을 하고 요리를 하며 반려견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소탈한 일상. 그녀의 유튜브는 그 어떤 해명 기사보다 강력한, 가장 진솔한 인간 신세경의 포트폴리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볼륨은 신체적인 곡선이 아닌 배우로서 차곡차곡 쌓아온 서사의 깊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몸매 좋은 배우로 폄하하지 않는다. 가장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 이것이야말로 신세경이 보여준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반전이다. 6. 이선정 시대를 너무 앞서간 풍은아.
1990년대 중반 청순하거나 혹은 코믹한 캐릭터가 대부분이던 시트콤판에 이선정의 등장은 마치 조용한 호숫가에 던져진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았다. 당대 최고의 인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의 혜성처럼 나타난 그녀는 그야말로 파격의 아이콘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이국적인 외모, 숨막히는 글래머러스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꾸밈없이 터져나오는 유쾌하고 거침없는 에너지. 그녀는 당시의 보수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건강하고 솔직한 섹시미의 결정체였다. 그녀의 짧은 활동 기간은 마치 강력한 불꽃놀이 같았고 대중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그리고 비극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가장 큰 반전은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이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였으며 그 드라마의 전개가 대중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격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당대 최고의 방송인이었던 LJ와의 만남부터 불과 45일 만에 초고속 결혼 발표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처럼 질주했고 대중은 그 아찔한 속도에 열광과 우려를 동시에 보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사랑은 단 4개월 만에 파경이라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사생활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 그녀의 태도였다. 슬픔을 감추거나 이미지를 관리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90년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솔직함은 쿨함이 아닌 가벼움으로 오해받았고 그녀의 당당함은 방종으로 낙인 찍혔다. 결국 스캔들 메이커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얻게 된 그녀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만약 그녀가 20년만 늦게 지금의 유튜브 시대에 활동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사랑에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은 아마도 인플루언서이자 걸크러쉬의 원조로 칭송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시대를 잘못 만난 풍운아였다. 너무 뜨거웠고 너무 솔직했으며 너무 빨랐다. 그녀의 당당함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시대는 그녀를 품어주지 못했다. 7. 제니.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시트콤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찬란한 중심에서 교포 가족의 삶을 그린 LA 아리랑에 출연한 제니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미국에서 자란 배경 덕분에 몸에 밴 자연스러운 제스처, 서구적인 마스크와 어우러지는 어눌한 한국말, 그리고 꾸밈없는 웃음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인간 비타민과도 같은 신선한 활력을 선사했다. 그녀는 연기하는 스타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친근함으로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시트콤 요정으로 떠올랐다. 모두가 그녀의 밝고 건강한 매력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탐욕스럽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그녀의 소속사가 대중이 사랑한 요정의 날개를 꺾고 그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과도한 섹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려 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수로의 변신을 명목으로 그녀는 몸에 꽉 끼는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인 안무를 줄 것을 강요받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배우로서의 성장이었지 여성으로서의 상품화가 아니었다. 대중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환호하기보다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노출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대중의 외면은 그녀의 여린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었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다. 화려한 연예계의 성공이 한 소녀에게 안겨준 것은 꿈의 실현이 아닌 깊은 환멸과 상처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호련히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녀에게 미국행 비행기 티켓은 화려한 연예계를 등지는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탈출이었다. 한때 시트콤 요정으로 불리던 그녀의 비극적인 퇴장은 만약 그때 어른들이 그녀를 지켜주었더라면이라는 안타까운 가정을 남긴 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한 소녀의 순수한 꿈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반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8. 클라라. 2013년 잠실 야구장에 몸에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등장하여 시구에 나선 한 무명 배우. 이성민이라는 본명 대신 클라라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그녀의 등장은 발견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발명에 가까웠다. 그날의 시구는 대한민국 연예계에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킨 가장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파격적인 시상식 드레스까지 그녀의 모든 행보는 계산된 듯 파격적이었고 논란을 먹고 사는 듯 보였다. 대중은 그녀를 향해 비호감이라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녀의 다음 행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 모든 논란이 단순히 철저히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였다는 의혹을 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소름 끼치는 생존 본능에 있다. 바로 소속사 회장과의 성적 수치심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었다. 이 스캔들은 그녀가 그토록 영리하게 쌓아올렸던 논란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대중의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고 그녀의 국내 활동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듯 보였다. 모두가 그녀가 이대로 쓰러져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선택을 했다. 바로 미련 없이 한국 시장을 등지고 거대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잠재력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놀라운 사업가적 소환이었다. 한국에서의 논란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중국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큰 규모의 부와 명성을 얻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대중의 호감이나 도덕적 잣대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강철 같은 멘탈과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적인 감각. 논란마저 자신의 무기로 삼아 결국 살아남는 그녀의 놀라운 생존 전략은 21세기 연예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영리한 방식의 반전 스토리라 할 수 있다.